내가 가입한 보험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되어 있는지 허혈 심장 질환 담보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담보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들이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신데 보시게 되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담보를 가입했을 때는 전체적인 뇌와 관련된 진단이 나왔을 때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뇌출혈이나 뇌졸중, 심근경색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으셔가지고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 수술 특약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하면 일찍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연령별로 가입 한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험으로 내가 만약에 이걸 가입해가지고 뇌혈관으로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만약에 30대 미만, 20대 미만이네요. 20대 미만인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되십니다. 근데 이게 30대로 넘어가면서 30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회사별로 40대까지도 2천만 원까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이 생기긴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넘어가면은 1,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을 안 받아줍니다. 왜? 회사가 손해율이 높아지니까 이 담보를 좀 가능하면 안 팔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안보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가입한다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좀 확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마찬가지로 CI보험 가입하실 때 특약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CI보험의 경우는 암의 경우는 뭐 주계약에서 선지급되는 게 대부분이 지급되는데 뇌나 심장에 대해서는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이라고 붙습니다. 이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는 거는 그냥 내가 뇌경색이 없고 뇌와 관련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냥 진단받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보험을 주는 게 아니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뇌졸중이 왔는데 그 뇌졸중으로 인해서 내가 거동을 못 한다든지 또는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든지 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왔을 때 이 CI보험은 진단금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I보험에도 특약으로 내가 뇌졸중이나 또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심근경색의 담보가 별도로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입 면제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납입 면제. 이 이야기는 어떤 보험은 뇌혈관 전체가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의 보험은 뇌졸중만 납입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납입 면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이후에 내야 될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언제 가입하고 어떤 보험에 가입했냐에 따라서 뇌혈관이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뇌졸중이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판단하셔가지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뇌질환과 심장질환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왜 뇌혈관이나 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하는 게 좋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뇌혈관 질환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은 뇌와 관련된 진단 코드가 나왔을 때 보험금 100% 나오는데 뇌졸중 진단은 한 77%, 뇌출혈은 16% 정도의 진단금이 나왔어요. 이게 2008년도 시즌인데 이게 한 4년 정도 지난 2012년도에는 평가각이 떨어져 있죠. 뇌출혈 진단은 9% 정도만 나오죠. 이거는 이제 건강검진 많이 하면서 조기에 발생되면서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의 이제 빈도나 다양한 뇌와 관련된 진단이 다른 것들로 많이 발생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입해 있는 심근경색이 19%였다가 현재로서는 12년도에는 9% 정도로 많이 다운됐죠. 이 이야기는 심근경색으로 진단비가 나가는 보험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 현격하게 줄었다는 거죠. 먼저 뇌혈관 질환을 좀 더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에 보면은 뇌졸중 외 뇌혈관 질환으로 36.7%의 고객들이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뇌와 관련돼 가지고는 한 63%가
뇌졸중과 관련돼 가지고 진단금으로 나가는데 나머지 37% 정도는 뇌졸중 진단비만 있으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아닌 뇌졸중 진단비만 있으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죠. 제가 질병 코드를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약관에 보게 되면은 대충 통상적으로 한 20여 개의 진단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뇌출혈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20여 개의 진단 코드 중에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야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뇌졸중 진단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20여 개 진단 코드들 중에 총 6개 정도, 6, 7개 정도에 해당되는 코드를 받아야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4개, 한 13개 정도의 나머지 진단 코드로 나왔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들어가서 약관을 보실 필요가 있지만 이 수치만 보시더라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질환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뇌혈관 질환으로 담보를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장질환과 관련돼 가지고 진단비 나가는 거 보시게 되면은 68%가 협심증으로 나가세요. 근데 이 협심증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협심증 진단이 왔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빈도수가 발생되는 협심증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보장 범위를 챙기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3개 정도의 진단 코드가 있는데 내가 이 23개에 다 포함이 되는 담보를 가입해 있느냐, 아니면은 대여섯 개의 진단 코드만 있는 급성심급으로 가입되어 있느냐, 요거는 내가 얼마나 좀 더 관심 갖고 좀 더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내 보험이 질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암, 뇌, 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보험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일단은 실손 의료비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 다른 보험, 물론 실손 의료비 굉장히 중요한 거, 범위도 넓고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3대 진단금이 만약에 3대 질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치료의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일단은 일을 못 하시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있는 분들은 꼭 챙기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암 진단비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장전막내암이라든지 유방암, 생식기암이 빠져 있는 분들은 지금 꼭 이런 걸 챙겨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옳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뇌출혈과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빨리 건강하실 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지금은 납입이 다 끝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보험들이 굉장히 좋은데 안타까운 거는 보통의 보면 만기가 뭐 70세로 끝날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보험 같은 경우는 65세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3대 진단금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점에 내 보험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험을 가입했으나 만기가 짧으신 분들도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전체 보험이 갱신형으로 구조가 짜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갱신형의 보험료가 싸지만 가장 빈도수가 높은 시점에 왔을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어쩌면 보험을 유지하실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지금 준비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상품에 대한 특징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상품들은 무해지 환급형으로 선택하시면은 일반 보험보다 한 30-40% 저렴한 거죠. 무해지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무해지라는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만약에 보험을 해지하시게 되면 환급금을 안 줍니다. 대신에 보험료 납입이 다 끝나면은 환급금이 껑충 뛰어가지고 내가 낸 돈의 근사치에 도달하거나 또는 많아지는 경우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을 2천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40대까지는 2천만 원까지 지금 건강하신 분들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탄인데요. 재진단암 특약을 이제 만약에 제가 넣고 싶다 그러면은 1년마다 재진단암 특약으로 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암에 걸리고 나서 이 암이 계속 존재한다고 하면은 1년마다 보험금을 지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험에는 질병 후유장애도 부과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비나 수술 특약도 원하시면은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대충 연령별로 한번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담보를 구성한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진단비는 일단 암 진단비는 2천만 원 정도 설정을 했고요. 유사암은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 요 담보를 구성했을 때 이제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을 때 연령별로 한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해급수가 1급 건강하신 분들을 전제로 했을 때 30년 납으로 90세 만기라고 제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왜 30년 납으로 했냐면은 얘는 납입 면제가 있잖아요. 그러니 납입 기간을 좀 더 길게 해가지고 내가 납입 면제 혜택을 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30년 납 90세 만기로 일단은 담보를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0세의 경우에 여성은 22,600원, 남성은 29,800원 정도 나오시고요. 40세는 32,300원, 남성은 44,300원 정도 나오고 50대는 역시 44,600원, 68,24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시청자님들께서 만약에 나야보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판단하셨을 때는 담보는 좀 더 올리실 수도 있고 뭐 납입기간을 줄이실 수도 있고 길게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험을 해지하신다는 전제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오히려 해지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겠죠. 내가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일반암 진단비의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외감으로 분류되는 암의 종류가 있는지. 요것들이 하나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통계치로 나온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사실은 꽤 많은 회사들이 이 아까쯤 언급했던 그 대장전망이나 유방암 이런 거를 소외감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선택하실 때는 뭐 손해보험사의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요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담보로 꼭 선택을 해야 그래서 내가 이 병에 걸렸을 땐 받고 저거는 안 남는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가입하고 좀 더 폭넓은 보장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100세 만기와 90세 만기는 사실 이제 시청자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설정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100세 보험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90세 보험이 무조건 좋다 이것도 아니니까 내 설정에 맞게서 80세, 90세, 100세 만기는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본인들의 판단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은데 단 연령에 따라서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혼합해서 같이 가입하신다면은 좀 더 보장의 범위를 저렴하게 넓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진단비 보험료 부담 시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특약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3대 진단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고서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